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코로나 중환자가 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병상 확보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에 주요 인력들이 코로나 치료에 매달리다 보니 일반 의료 서비스의 품질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어제 앞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한 이유는 병상 부족 문제 때문입니다.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8.5%, 서울은 90%를 넘겼습니다. 사실상 의료 대응 한계치입니다. 한국경제TV가 취재한 오늘 기준 국내 5대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상급 종합병원 5곳의 중환자 병상 중 남은 병상은 단 6자리. 삼성 서울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은 남은 중환자 병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의료진은 코로나 환자에 밀린 일반 중환자가 사용할 병상이 없고 이들에 대한 의료의 질이 저하되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의 숙련된 의료 인력이 우선 배정된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갑자기 중환자가 발생하거나 하면 받을 수 있는 병상 한 개 정도 여유가 있을까 말까 한 정도? 지금 전체 병상은 다 거의 100% 가동되고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는 신규 간호사님들을 코로나 중환자실에서는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다른 병원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중환자실에서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의 경력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거나, 같은 말이지만 신규 간호사님들, 경력 1, 2년 미만의 간호사님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거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여서요. 어쨌든 일반 중환자실 케어를 받아야 되는 환자들의 병상 수도 줄어드는 거고.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병상 가동이 안 되는 병원에 대해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 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 인력의 질이나 일반 중환자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한 달째를 맞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 속에서 우리 현 방역과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신 기자. 이 당국이 앞으로 이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역시 이제 병상 확보 문제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요, 모든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또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인 경우, 좀 특정한 상황인 경우에만 이제 입원 치료를 받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재택 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지역 사회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앞에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서울을 비롯해 지금 수도권의 병상 확보에 이제 비상이 걸렸는데 이 중환자급증을 예견하지 못한 정부가 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지 못한 채 또 이 재택 치료 강화에만 여전히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또 한 번에 이제 병상 대란을 낳을 수 있다는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재택 치료가 계속이 된다면은 이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현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지금도 대부분의 확진자가 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가 많은데 이들이 제때 병상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택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늘어나는 중환자를 병상을 통해서 돌볼 여력이 바닥난 신호다. 이렇게 나오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변이가 얼마든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도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또 없다고 하니까 치료제가 빨리 나와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머크사 치료제는 효능이 30%로 줄었다면서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이었죠. 이제 머크사가 치료제를 발표를 하면서 과연 이 효능이 얼마나 되나 관심이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30%로 이제 효능이 낮아졌다. 이제 미국 FDA가 발표를 했는데 네. 이제 최대의 관심은 이 미 FDA 자문위원회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죠. 오늘 밤에 이제 이 머크 치료제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이제 투표에 붙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존에 이제 미국 의약국이 이제 이 머크 치료제가 30%로 효능이 낮아졌다고 하면서 과연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지금 큰 관심인데요. 이 반면 경쟁사인 화이자의 경우 이 개발한 팍스로비드 치료제의 경우 이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을 때 약
한 90%에 가까운 네. 효능이 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뭐 아직까지 뭐 어느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직 이제 현재 공인된 그 효능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화이자 또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 것뿐이고 이제 미 FDA의 승인 여부를 신청했고 또 미 FDA가 이제 검토 결과를 똑같이 머크사처럼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뭐 지금 해외 치료제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현재 총 40만 4천 명분을 이제 경부용 치료제를 선구매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현재 머크사와는 한 24만 2천 명분, 또 화이자사와는 7만 명분에 대해서 이제 구매 약관을 체결했습니다. 이 추가로 9만 한 2천 명분에 대해서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이제 확정할 예정이면서 또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와 또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먹는 치료제의 효과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먹는 치료제는 아니지만 우리 국산 이 셀트리온 치료제 사용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게 어제 발표한 게 이제 재택 치료를 중심으로 하겠다. 또 위험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제 입원을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예. 이 레키로나 국산 치료제 1호 치료제인 레키로나에 대해서 좀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지난 23일부터 감염병 전담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부터 뭐 요양병원, 일반병원까지 이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이제 재택 치료 중심의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이 재택 치료자에게도 필요시 이제 이 단기 외래 진료 센터를 통해서 레키로나주를 처방받고 또 투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셀트리온이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이 치료가 가능한 치료제를 이제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점종으로 발전 가능한 여러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응 가능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이제 기존 한국과 유럽서 허가된 항체 치료제인 레키로나 성분과 이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확인된 물질을 이제 더해서 칵테일 요법으로 이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현재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물질의 칵테일 요법 대상으로 꼽은 물질이 현재 호주에서 임상이 진행 중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흡입형이란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셀트리온이 뭐 변이에도 이제 치료 효과를 보면서 또 흡입형으로 좀 복용 편의성까지 이제 다 잡겠다. 뭐 이렇게 발표한 흡입형으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진단 키트 분야도 지금 다시 뜨겁게 좀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기존 진단 키트가 변이 바이러스를 검출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다시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정확히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있는 그 진단 검사 키트로도 감염 여부 판정 자체에는 이제 지장이 없다라고 가능하다는 이제 겁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다만 이것이 이제 진단 이후에 과연 이 오미크론 변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게 이제 원래 기존에 이제 유전체 전체를 해독하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체 유전체 분석 대신에 빠른 타겟 유전체 분석법을 이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도 현재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국내 진단 검사 체계에서도 이 변이 진단이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가능하냐, 뭐 발견이 가능하냐 안 하냐 좀 말이 많은데 예. 일단 당국 자체로서는 현재 이 변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뭐 진단 여부가 가능하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현재 지금 방역 상황 얘기를 좀 짚어봤고 방역과 검사가 모두 완비가 돼야 이제 변이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와중에도 지금 미국 증시는 오히려 반등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우려를 하루 만에 극복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을 통해서 백신 접종만 좀 잘하고 마스크만 잘 쓰면 이제 봉쇄는 없다. 뭐 네. 추가 여행 제한 조치는 이제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제 급반등했습니다. 이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이번 오미크론 상태가 생각보다 이제 심각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뭐 지난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이후에 뭐 글로벌 증시가 이제 한창 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자 이제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어도 뭐 단기적으로는 좀 일시적으로는 변동성이 출렁일 수 있겠지만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똑같이 이제 회복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 뉴욕 증시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이 오미크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부는 2, 3주는 지나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꼭 뭐 맞다고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백신을 맞으면 중증으로 갈 확률은 좀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연준의 이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또 뉘앙스가 좀 달랐어요. 이 경제에 위협을 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백신만 잘 맞고 마스크를 잘 쓰면은 괜찮다 이렇게 말한 반면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소 좀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배포한 서면에서 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이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은 고용과 경제 활동에 이 하방 위험을 제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다, 뭐 이렇게 말한 의미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대면으로 일할 의욕을 이 변이 바이러스가 꺾을 수 있다면서도 또 이는 노동시장의 진전을 둔화시키고 뭐 공급망 견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플레는 공급망 쪽 요인이 좀 크기 때문에 변이가 오히려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맞는지 파월이 맞는지는 뭐 역시 변이 바이러스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상황을 더 봐야 되는 확인이 가능한 그런 상황일 텐데 이렇게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한 반면 오늘 우리 증시는 하락폭이 너무 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네, 장 초반 회복세를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마감을 한 게 이제 2,900선 아래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과 파월이 다른 진단을 내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경제 전체에는 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결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신흥국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테이퍼링과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이슈가 안전자산인 달러화 매수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증시가 좀 미국 증시와는 다르게 좀 내린 것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국내 전문가들도 이제 증시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이제 피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세한 내용 리포트 보고 오시죠. 위드 코로나 전환 1개월 만에 오미크론 변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맞닥뜨린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3,000선을 두고 공방을 펼쳤지만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여파에 지수는 2,900이 무너진 데 이어 2,83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우려와 확진자 급증세가 본격화되며 시장의 시선은 향후 증시 추이에 쏠리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한두 주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한두 주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해야만 시장은 이 부분을 지나가서 정상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오는 12월 코스피 지수 밴드 하단을 2,700에서 2,900선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스피 지수가 2,900선을 하회할 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몇 차례 대유행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을 때 전 세계 주식시장 지수는 견조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은 이번에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900선을 다시 한번 내주더라도 분할 매수 나서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단기적으로는 바이오와 언택트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19와 별개로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도체, 2차 전지 등 업종에 대한 투자가 유효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코로나19는 결국 회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역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크게 보면 코로나19로부터 이렇게 점차 회복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경제가 재개됐을 때 수혜를 받는 리오프닝된 주의 수혜를 받는 주식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그 코로나19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수요가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리오프닝 관련주는 추후 국내를 비롯한 각국의 위드 코로나 관련 조치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오미크론의 영향이 한 2주 정도 지나면 좀 더 분명해진다고 하니까 불확실성도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미크론 등장이 지금 산업계도 공포에 빠졌다는 얘기를 어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가장 걱정이 큰 건 아무래도 이 대면 산업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아무래도 항공업계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이제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제 국제선 노선 재개를 준비했던 항공업계가 오미크론 등장에 다시 이제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실제로 몇몇 국가들이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죠. 카타르나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이 남부아프리카에 대한 여행을 제한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달 내 모든 외국인 방문객에 대해서 국경을 사실상 폐쇄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항공업계가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면세점 업계라든지 여행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보시고 오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11월 극장을 찾은 관객은 전달보다 25%, 1년 전과 비교하면 81% 증가했습니다. 특히 팝콘과 핫도그를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면서 매점 매출은 위드 코로나 시행 전보다 2배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하는 상황이어서 또다시 영화관 내 팝콘 등 취식은 금지됐습니다. 12월에 개봉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와 기대작들이 그나마 악재를 잠재우길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음식물 섭취가 제한이 됐지만 콘텐츠의 힘이 12월에는 다양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개봉함에 따라서 좀 더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로 서울 주요 호텔 뷔페는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주말은 만석이었고 주중 예약률도 80% 이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처럼 식은 매출은 좋지만 해외에서 비즈니스 고객들이 오지 않는 이상 호텔의 어려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호텔 업계에 가해졌던 3분의 2 투숙 제한이 완화되면서 객실 예약률이 10%가량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평일 예약률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급 호텔들은 다 비즈니스가 50%가 넘거든요. 국경이 교류가 되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될 것 같고요. 식음업종이나 이런 쪽이 잘 되기는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객실이 완전 메인이기 때문에 모처럼 회복 기미를 보였던 해외여행 수요 덕에 들떠있던 국내 여행사들도 오미크론 여파로 다시 가라앉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신규 예약이 줄고 있어 국외 여행 회복도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회복 기미가 좀 보이는 듯 했는데 지난주부터 신자 수가 4,000명 안팎을 계속 기록하고 외국에서도 이제 확산자가 좀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신규 예약에 약간의 좀 영향이 있었어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로 긴 불황터널의 끝이 보이던 면세점 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각국에서 입국 제한을 확대하는 데다 정부의 공항면세점 임대 혜택 기간도 곧 만료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매출은 전달 대비 15%, 1년 전과 비교하면 3배가 늘었고 소수의 인원이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여 만에 국내 면세점을 찾은 해외 단체 여행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오미크론 변이 등장해 재고 면세품 판매와 온라인 경쟁력 확대 등 그간 버텨온 틈새 생존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네, 산업계나 소상공인들이나 연말 특수 기대감이 컸을 텐데 불안감이 상당히 크겠습니다. 정부도 뭔가 이런 부분에서 대응에 나서는 게 있겠죠.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제 문 대통령이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고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발표를 했죠. 이 지금의 고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또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을 하면서도 이 정부는 소비의 불신은 계속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민정 기자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이달 초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카드 캐시백, 9개 분야 소비 쿠폰 전면 재개와 같은 다양한 소비 진작책을 쏟아냈던 정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진했던 내수도 단계적 일상 회복과 정부의 돈풀기 효과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들어 카드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나 늘었고 소비자 심리지수도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까지 덮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엔 급제동이 걸렸고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드 코로나 이전의 거리 두기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데다 어렵사리 살아난 내수 경기 회복의 불씨를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 유류세이나 2차 추경 효과로 4분기 경기 반등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내년도 슈퍼 예산을 통해 경제 활력에 방점을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SNS를 통해 방역 상황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올해 제시한 성장력 회복을 위해 남은 기간 내수, 투자, 재정 집행의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소비와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당분간 코로나 확산세 억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미크론과 새로 변수가 생겼잖아요. 정부가 재정 풀어가지고 경기 회복하려고 하는 게 상황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문제는 그게 반등이 쉽지가 않은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국민들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방역이든지 이런 거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게 일각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소비 진작책을 시행하는 게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채질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글로벌 공급 차질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 대책과 원자재 조달 다변화 등 촘촘한 정부 정책이 추진돼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는 지금 뭐 거래도 없고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 분양 시장만큼 좀 열기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위협적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견본 주택 가는 것도 좀 아무래도 좀 꺼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열기가 주춤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파트 시장은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부의 규제 때문에 좀 다소 수그러진다는 것이 사실인데요. 집단 대출이 막히고 또 일각에서는 뭐 집값 고점론까지 나오면서 매수 심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좀 뜨는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오피스텔 분양 시장입니다. 이 다음 달에 이 오피스텔 막차 분양이 예정 물량이 약 9천여 가구로 4년 만에 최대치가 풀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년 1월 대출 규제를 앞두고 수요가 몰리면서 건설사들의 이제 오피스텔 공급도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한 오피스텔 견본 주택을 방문한 겁니다. 저희도 이제 집을 구하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하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이제 다른 아파트들보다 훨씬 청약을 하기 쉬워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최근 분양 시장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에 청약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이 주로 가점제로 이뤄지다 보니 청약에 지친 2030 세대 실수요자들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달 초 청약 접수를 받은 힐스테이트 과천 청사역과 신길 AK 프루지 오피스텔은 평균 경쟁률이 무려 1,300대 1을 넘었습니다. 오피스텔 청약에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추첨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거주와 투자 수요도 함께 몰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청약 자격에 제한이 많은 만큼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점점 이동하고 관심도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고객님들의 관심도를 예상을 해본다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설치 기준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2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되면서 기존 소형 위주에서 벗어나 중대형 공급이 수월해진 만큼 아파트의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취득세율이 다르고 장기 보유 혜택이 없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변 환경이나 부대 시설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들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네,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 일상 회복 전환의 속도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상황을 볼 때 이 또한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변이가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경제 활동의 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되 시민들도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함께 기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